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부터 평소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스몰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새 별별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찾아보는 주제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주변에 공감해주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넓은 유튜브 세상에는 관심을 가져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주제로 이중슬리 실험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표현이 어려워서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머신러닝입니다.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또 부르죠.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머신러닝이란 책을 쓴 톰 마이클 교수가 제시한 것을 인용합니다. 네, 뭐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 보자마자 저는 머리가 찌근거려서 영어가 엄청 길고 정의라고 좀 적어둔 거라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글 번역기 돌렸고요. 대략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P, T, E 같은 이런 변수를 사용한 거 보니까 뭔가 수식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미뤄볼 수 있는 건 T는 어떤 작업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P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머신러닝의 종류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4가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3가지만 얘기하고요. 머신러닝은 학습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이런 학습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제외하고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은 학습할 데이터의 속성을 어떻게 분석할지에 따라 정의되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레이블도 좀 여러 종류가 나눠져 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학습할 데이터를 X좌표에 이렇게 좀 늘려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Y좌표에 대응하는 것이 레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스몰 토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가공해서 컴퓨터가 배우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레이블에 값을 넣어주고서 컴퓨터가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은 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레이블의 값이 뭔가 연결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제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회귀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정수처럼 1, 2, 3,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좌표에다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점으로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류 또는 인식 문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학습 방식은 가장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번호판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구글 포토나 이런 거 사용하면은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얼굴 인식계도 쓰이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등 이 기법이 사용되는 곳들이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각각 방식에 따라서 여러 수학적인 기법들이 사용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도학습을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 단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것을 학습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미 알려주고서 학습을 시키니까 좀 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직접 라벨링, 그러니까 뭔가 답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이 비교적 적고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도식화한 데이터셋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들을 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셋은 X, Y 값을 가지고서 좌표에다가 배치를 한 건데요. 그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선은 이 데이터들의 결정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X하고 Y 값이 주어지면은 점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박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A라고 하는 레이블이 달리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B라는 레이블이 달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X랑 Y 값이 주어지면서 어떤 특정 값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범주에 속하는지 이 컴퓨터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입력값 X와 타겟이 되는 Y가 주어질 때 이를 또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A라고 해서 뭐 방금 쓴 데이터를 활용한 거긴 하지만 저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막 박혔어요. 그러면은 얘가 요쪽은 좀 비어 있고 여기도 좀 비어 있네. 이렇게 뭔가 몰리는 군집하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직선 하나 쭉 그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대충 이런 추세를 갖고 있네. 이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형획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들어오겠구나. X값이 주어지거나 Y값이 주어지는 그런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X가 이거니까 Y는 대충 이 정도일 거야. Y가 여기 들어오면은 X는 이 정도일 거야. 뭐 이렇게 컴퓨터가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방식도 우리가 지도학습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지도를 하지 않는 학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도 학습에서는 X랑 Y 같은 그런 값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Y 없이 X만으로 학습한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는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컴퓨터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거의 답이 없는 형태가 많아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우리가 물체를 봐요. 컵을 봐요. 컵에는 답이 없죠. 근데 컵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표현을 하겠죠. 손잡이가 달린 물체, 손잡이가 안 달린 물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별별 것들을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컵들을 다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것들을 분포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집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은 컴퓨터가 임의로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고요.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게 여러 방식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군집화, 분포 추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군집화는 데이터가 쭉 뿌려져 있을 때 레이블이 없다고 해도 데이터 간 거리에 따라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군집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포 추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군집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온 샘플들인지 추정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어렵죠. 그냥 뭔가 이렇게 묶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새 유명한 챗 GPT 뭐 이런 GPT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 문장들을 순서대로 외운 겁니다. 보통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들을 사람이 그 다음에 개입하지, 띄고 뭐 아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 뭐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얘가 엄청 많은 문장들을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걔가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로 뭐가 많이 쓰였어.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조합들을 쭉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이런 질문이 여기에 있었어. 하면은 이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컨텍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배운 이 문장의 구조 학습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얘가 답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문장을 주면은 그 이후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셋은 비지도 학습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주어진 x, y 값으로 평면에 배치를 하면은 일종 유사도를 가지고 그룹화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편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자료조사하고 뭐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왜곡됐습니다. 아무튼 진행을 해보면요. 인간들의 학습입니다. 인간들의 학습은 어떤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런 말인데 처음 살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매일 곡하는 그런 모습만 보니까 맹자가 그걸 보고 따라해서 충격 먹고 이사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는 장사꾼 흉내만 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이사를 했고 이번에는 글방, 그러니까 뭐 서당 같은 곳이죠.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 쓰는 걸 흉내내고 글 읽는 걸 흉내내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흉내를 내니까
여기서 머물렀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그런 대학자가 된 거죠. 설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옛날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 그러면서 이건 좋은 얘기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쨌든 저 내용을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어린아이는 사실 백지와 같은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본 게 많이 없고 말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직 말도 못하는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일 때는 이 컴퓨터가 이런 딥러닝 같은 거를 하기 이전 초기 상태랑 거의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계학습을 시작하는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컴퓨터나 어린아이나 결국 지금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상태이고, 수집하는 방식은 조금 상이하겠죠. 컴퓨터는 뭐 바이트를 계속 읽어내는 그런 식이겠지만, 인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습득을 하겠죠. 결국 뭐가 됐든 주변의 데이터가 전부인 상태가 됩니다.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AI 생각나시나요? 듣기로는 얘가 실시간으로 학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차별 발언이나 욕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초반에 배우게 시켜 가지고 얘가 결국 미쳐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이상한 말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문을 닫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컴퓨터는 대부분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처럼 옮겨 다니면서 학습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무분별한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니, 사실 방금 얘기했던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중에서 고르자고 하면 비지도 학습이 제일 어울려 보이긴 하죠. 다만 인간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옳다고 하는 지식들을 전달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이 데이터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후보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도학습, 강화학습처럼 옳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분별력을 키우는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챗 GPT도 원래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긴 것 같아요. 따봉 버튼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일종의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뭐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이런 챗 GPT 같은 언어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손을 대면 안 된대요. 그냥 계속 있는 그대로 배우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살짝 사람의 터치가 들어가게끔 모델을 수정을 한 거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저도 근데 이것저것 뭐 이렇게 보다가 들은 거래 갖고 확실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 대한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군집화된 데이터를 결정 경계를 두어서 왼쪽 거는 원래 지도 학습이고 오른쪽 거는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그런 패턴들인데,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갖고 컴퓨터가 일종의 그런 군집 모델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세워서, 너가 이렇게 군집을 했잖아. 요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고, 여기에 모아놓은 얘네들은 나쁜 데이터야.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컴퓨터도 사람의 행동 아니면은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교육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모방 교육의 일종이긴 하죠. 다만 우리 인간들은 한 번에 뭐 들어봤자 뭐 몇십 개의 그런 문장들만 들을 텐데, 컴퓨터는 한 번에 뭐 한 수십억 개씩 이렇게 들어서 배우니까 얘가 모방 교육처럼 안 보일 뿐인 거죠. 원래는 이번 거를 준비했던 목적은 맹모 삼천지교랑 머신러닝, 그러니까 사람의 학습이랑 컴퓨터의 학습이 뭔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면 좀 재밌겠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복잡스러운 거 말고 좀 심플한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